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제주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최근 급속한 감염 확산에도 여전히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게 되는데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걱정이 더 커지는 부분입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말이면 젊은이들로 넘쳐나는 제주 시내 중심가. 최근 유명 맥주집에서 직원 4명과 손님 등 11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 서귀포의 한 편의점 앞. 얼핏 봐도 10명 안팎의 외국인들이 마스크도 안 쓴 채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주민이 경찰과 시청에 10여 차례 신고했지만 단속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단속권이 없다고 못하고, 시청에서는 2명에서밖에 일 안 해서 바빠서 못한다고 하고, 소속 자체를 안 하고 그냥 보내는 게 참 잘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주 지역 확진자는 이번 달에만 300여 명. 올해 전체 확진자의 절반이 5월에 나왔습니다. 감염자 1명이 전염시킨 사람 수, 감염병 재생산 지수도 1.4로 전국 평균보다 한참 높습니다. 확산세가 거세지자 제주도는 오늘 새벽부터 2주 동안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이곳 시청 대학로처럼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곳의 밤 풍경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11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하지만 영업제한 시간이 정부 지침인 밤 9시보다 2시간 늦은 데다 정부안과 달리 단란주점 같은 유흥시설 5종도 영업이 허용됐습니다. 상인들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안도하고 있지만 방역 효과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얼마 못 마시고 그냥 머무르는 시간 저희 집에 1시간 30분 머물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11시는 조금나마 손일충이 조금 있더라고요. 거의 11시라고 하면은 퇴근하고 밥 먹고 술 한잔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별로 이렇게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성산일출봉과 비자림 같은 주요 관광지 입장 인원도 30%로 제한됩니다. 한 달 관광객 100만 명이 몰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방역에 나선 제주도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그제 8명에 이어 어제 오후 5시 기준 5명이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1,028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틀 동안 신규 확진자 13명 가운데 도민이 12명인데 4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2명은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나머지 7명은 감염 경로를 확인 중입니다. 그제 확진자가 나온 제주공항 내국인 면세점에서는 979명이 진단 검사를 실시해 직원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고 또 다른 확진자가 발생한 제주도 도로관리과 노영사무소와 관련해서는 38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공연들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문화예술계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도민들의 문화공연 관람 기회도 줄고 있죠. 제주 도림예술단이 오는 7월 칸타타 카르미나 브라나 합동 공연을 앞두고 미리 보기 공연 무대인 쇼케이스를 마련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화산 폭발을 연상시키는 듯한 웅장하고 화려한 화성. 혼성합창에서는 역동적인 힘이 느껴집니다. 신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인간의 의지를 표현한 5운명의 여신이여. 독일 현대음악 작곡가인 칼 오르프의 카르미나 브라나의 첫 번째 곡입니다. 카르미나 브라나는 1937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초연된 칸타타로 중세 독일 수도사들이 쓴 서정적인 시에 곡을 붙인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즘처럼 참 힘든 시기에 사람들이 무언가를 좀 극복해야 하자. 그래서 제일 주요 테마가 운명은 받아들이게 돼 자신의 의지로 극복해라는 이런 메시지를 이 곡 전체에 담고 있는 곡입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발레나 현대무용 중심의 까르미나 브라나를 제주 특성에 맞게 꾸민 한국 창작무용도 볼거리입니다.
서울예술단의 권호성 예술감독이 연출하고 국내 유명 성악가들이 함께 출연하는 제주도림 예술단 합동공연의 본무대는 오는 7월 3일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막이 오릅니다. 공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해지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좋은 공연을 만나서 많은 분들이 위로와 어떤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 관람 인원은 사전 예약한 100명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많은 도민들이 어디서나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공연 실황은 제주도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데 필요한 대중교통수단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저상버스와 콜택시를 꼽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전히 이용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MBC 충북 김은초 기자가 장애인들을 만나 실태를 동행 취재해봤습니다. 지체장애 2급인 최병재 씨가 홀로 길을 나섭니다. 병원에 재활치료를 받으러 가는 중입니다. 마침 휠체어로 타고 내릴 수 있는 저상버스가 와 올라탑니다. 하지만 몇 정거장 안 가서 내립니다. 갈아탈 저상버스가 없어 휠체어로 20분을 더 갑니다. 마냥 기다린지 아니면 제가 뭐 가는 거를 포기를 한다든가 약속 같은 것도 이제 포기해야지. 지체장애 1급인 이종일 씨도 저상버스 타는 걸 아예 포기하는 날이 많습니다. 장애물이 있는 인도에서는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위험천만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버스 탈 땐 한 40-50분씩 기다려야 돼요. 한 30분 기다리면 죽고 몸이 떨려요. 버스 이용만 불편할까? 이번에는 휠체어와 함께 탈 수 있는 콜택시를 이용해봤습니다. 빠르긴 하지만 며칠 전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우리 자식들 셋이 휴대를 예약을 해놔야 돼요. 가는 건 내일 예약을 해야 돼. 근데 오는 건 끌고 와, 이 사람이. 예약이 안 돼. 농촌 지역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뭐 1시간, 2시간 기다릴 때도 있죠. 차량들이 다 운행을 나가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진짜 필요할 때 못 탄다고 하소연하는 이유는 장애인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충북 전체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는 20%에 불과한 데다 제천, 영동 등 6개 시구는 한 대도 없습니다. 콜택시 역시 법적으로 209대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절반인 111대뿐입니다. 충청북도는 3년 전 저상버스와 콜택시를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수표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을 더 기다리라는 계획만 내놨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약속은 또 희망 고문이 됐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지난 1980년대 이후 전라남도에서는 800곳이 넘는 학교가 폐교됐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대부분 매각되거나 임대됐고 혹은 주민들의 손을 떠나거나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전남도 교육청이 올해부터 이 폐교들을 다시 지역민들에게 되돌려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목포 MBC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폐교된 진도 지산초등학교 기른 분교입니다. 학생들이 떠난 이곳에서는 어른들을 위한 건어물 만들기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구성한 마을 주민들이 교실을 숙소로, 운동장과 학교 주변을 농장과 갖가지 체험시설로 꾸민 겁니다. 농촌 체험을 하려는 타 지역 도시민들이 머물고 주말에는 마을 학교가 열리는 등 1년에 10,000명가량이 찾고 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서 마을이 사라지는 것처럼 절망했다는 주민들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다음에 날마다 주말마다 마을 학교가 열리고 애들도 소풍도 오고 그래서 우리 동네는 아주 활기찹니다. 어린애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이처럼 폐교가 주민들의 곁에서 마을의 자산으로 남은 학교는 극히 일부. 개인 등에게 매각 임대돼 농지 등으로 쓰이거나 흉물로 방치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교육청은 남은 폐교들을 기존처럼 매각 임대하는 대신
올해부터는 지역민에게 되돌려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폐교를 주민 쉼터와 체험공간, 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4가지 유형으로 조성해 정서적 중심지는 물론 소득 창출의 장으로도 만든다는 겁니다. 오는 2024년까지 도내 폐교 34곳을 대상으로 5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폐교를 지역사회 삶 중심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지역민들의 정서적 활력을 불어넣어줄 소통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폐교 활용은 돌봄 공간과 캠핑장, 폐교 역사관부터 전남 농산어촌 유학, 귀농귀촌 지원센터, 마을 공동작업장, 로컬푸드센터 등 지역과 함께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4개 학교에서 폐교를 활용한 공감쉼터를 시범 운영하고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맑은 하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파란 하늘이 드러나면서 공기질도 깨끗하게 했는데요. 따가운 햇살이 낮 동안 기온을 끌어올려서 오늘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초여름 같은 날씨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볕이 강해서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셔야겠는데요. 오늘 제주도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볕이 가장 강한 시간대인데요. 오늘 낮 동안 장시간 야외에 계신다면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주시고요. 햇볕 차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쾌청한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북부 지역 19도, 남부 지역 1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이 26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2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종일 맑겠고요. 낮 동안에는 조금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도 전 해상에서 바다의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해상 활동하시기 양호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후에 기온이 조금 떨어져서 금요일에는 한낮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해군기지가 들어선 서귀포 강정마을에서 상생화합 공동선언식이 열립니다. 오늘 서귀포시 강정크루즈터미널에서 열리는 선언식에는 제주도와 도의회, 강정마을 관계자가 참석하는데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의장이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상생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약속할 예정입니다. 한편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등은 공권력의 불법과 인권 유린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한다며 상생화합 공동선언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에 2만 1,0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월부터 4.3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를 받은 결과 지금까지 희생자 163명과 유족 2만 1,000여 명 등 모두 2만 1,800여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1년 동안 진행된 6차 신고 당시 접수된 2만 1,600여 명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제주도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복지 증가와 위자료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추가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제7차 추가 신고는 6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센티브 10억 7천만 원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0% 이상 증가한 특별교부세로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중앙 목표 대비 5%를 초과 설정하는 초과 목표제와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한 표창과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주시가 개인 휴대폰 번호를 노출시키지 않고 주정차 시 비상 연락용으로 쓸 수 있는 제주 안심 주차 번호를 오는 11월부터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안심 주차 번호는 QR코드나 ARS 번호로 차량 운전자와 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제주시는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주정차 위치와 시간대를 분석해 교통 문제 해결에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지역의 땅값이 다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 공시지가 변동률은 8.29%로 지난해 상승률 5.03%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정읍이 11.6%로 읍면동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동지역에서는 상효동이 10.65%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제주도 전체 개별 공시지가는 8.02% 상승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주유소 휘발유 값이 6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5월 넷째 주 제주 지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1리터에 1,592원으로 전주보다 2원 내렸습니다. 제주 휘발유 값은 지난 4월 둘째 주 1,632원으로 고점을 찍은 뒤 계속 내림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 가격보다 비싸고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